자, 여러분. 만약이요, 내가 19세기 영국 귀족인데 가문이 쫄딱 망하기 직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? 오늘 살펴볼 보드게임 obsession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. 명예, 재산,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을 걸고 벌이는 아주 치열한 사교계의 드라마죠.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시죠. 와, 이 문장 하나만 봐도 뭔가 분위기가 확 오지 않나요? 19세기 영국, 시골, 희망과 낙관이 넘치지만 그 뒤에는 로맨스와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. 바로 여러분이 이 엄청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 내 가문을 이끌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게임의 목표는 뭐냐? 아주 간단해요. 수십 년 동안 기울었던 우리 가문의 옛 영광을 되찾는 것, 바로 그겁니다. 맞아요. 여러분은 이 네 가문 중 하나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. 에스퀴스, 캐번디시, 폰썸비, 요크. 다들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죠.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? 첫째, 가문의 저택과 명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. 그리고 최종 목표는 바로 더비셔 최고의 신랑 신부감인 페어차일드 가문 상속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. 이 결혼에 가문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가문을 일으키고 결혼까지 성공시키려면 뭘 해야 할까요? 결국 이 게임도 보드게임이니까 게임이 끝났을 때 승점으로 성공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요. 과연 이 사교계에서 성공했다는 건 뭘로 증명될까요? 어떤 것들이 점수가 되는지 한번 뜯어보죠. 이 그래프를 딱 보면 이 게임에서 뭐가 중요한지 바로 감이 와요. 보세요. 교회 자산, 그러니까 우리 집, 우리 저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죠? 그 다음이 바로 젠트리, 즉 손님들이에요. 이 젠트리는 당시의 유력 가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두 가지만 합쳐도 점수의 거의 절반이에요. 왜 그럴까요? 생각해보면 당연해요.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어야 멋진 파티를 열 수 있고 또 그 파티에 와줄 쟁쟁한 인맥이 있어야 가문의 위상이 올라가니까요.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승리로 가는 길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는 부동산 재벌이 되겠다 해서 멋진 자산 타일만 잔뜩 모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나는 마당발이다 해서 젠트리 인맥을 엄청나게 쌓을 수도 있어요. 또 명성을 쌓거나 훌륭한 하인들을 많이 두거나 아니면 남들 모르게 나만의 비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도 있죠. 이 여러 가지 길 중에서 나만의 전략을 짜는 것, 이게 바로 이 게임의 묘미입니다. 진짜 전략 퍼즐 같아요. 자, 그럼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얻느냐?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게임 내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딱 하나거든요. 바로 파티, 즉 사교 행사를 여는 겁니다. 근데요, 이 사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는 돈이 아니에요. 바로 명성입니다. 우리 가문의 사회적 지위죠. 이 명성이 높아야 더 근사한 파티를 열 수 있고 훨씬 더 대단한 손님들을 초대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명성이 곧 우리 가문의 힘,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게임 한 턴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딱 파티 여는 순서랑 똑같아요. 자, 첫째, 어떤 파티를 열지 활동을 선택하고요. 둘째, 파티에 올 손님을 초대합니다. 셋째, 이 손님들을 잘 모실 하인들을 배정해야겠죠? 그리고 마지막 넷째, 성공적인 파티를 통해 보상을 얻는 겁니다. 이 네 단계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가문을 키워나가는 기본 엔진이 되는 거죠. 자, 그럼 1단계부터 볼까요? 활동 선택. 내 저택에 있는 여러 시설 타일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.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 잔디 테니스 코트에서 파티를 열어볼까 하는 식으로요. 파티 장소를 정했으면 2단계, 손님 초대죠.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젠트리 카드 중에서 손님을 고르는 건데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아무나 막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초대하려는 손님의 급이 있거든요. 우리 가문의 명성이 그 손님의 기준보다 높아야만 초대에 응해줍니다. 콧대가 높죠. 자, 귀한 손님들이 오셨으니 3단계, 하인 배정입니다. 시종이나 시녀, 집사 같은 우리 집 일꾼들을 행사장에도 배치하고 또 손님들 개인 시종도 들게 해야 해요. 우리 하인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머리를 잘 써야 합니다. 이렇게 파티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드디어 4단계, 보상 획득입니다. 파티를 통해 돈도 벌고 제일 중요한 명성도 올리고 심지어 새로운 손님, 즉 새로운 인맥을 얻기도 해요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엔진 빌딩의 재미죠.
이번 턴에 얻은 보상으로 다음 턴에는 더 크고 화려한 파티를 열 수 있게 되는 점점 가속도가 붙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. 근데 매번 이렇게 파티만 열어서는 안 되겠죠? 이 게임의 진짜 하이라이트, 판을 뒤흔들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. 바로 더비셔 최고의 잇가이, 잇거린 페어차일드 가문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. 게임은 시즌이라는 단위로 흘러가는데요.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. 우리가 앞에서 봤던 활동, 즉 파티를 3번 열고 나면 4번째 라운드에 바로 이 특별한 교제 라운드가 열리는 겁니다. 3 더하기 1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. 그리고 이 교제 라운드가 재미있는 게 매 시즌마다 테마 카드라는 게 한 장 공개돼요. 이게 뭐냐면 요즘 페어차일드 가문의 스포츠에 푹 빠져 있대. 혹은 웅장한 저택 구경하는 걸 좋아한대 같은 일종의 유행 정보 같은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모든 가문들이 갑자기 테니스 파티를 열고 승마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. 이 카드 한 장 때문에 그 시즌의 전략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. 이렇게 해서 페어차일드 가문의 눈에 들은데 성공했다. 그 보상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무려 페어차일드 가문의 찰스나 엘리자베스를 다음 시즌 내내 내 특별 손님으로 쓸 수 있게 되거든요. 거의 치트키 수준이에요. 거기다 귀한 승점 카드까지 덤으로 받고요. 그러니 이들을 매편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파티도 열고 교제도 하면서 단기적인 명성을 쌓았다면 이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가문의 재산, 즉 영지를 개발하는 얘기도 해봐야겠죠? 매턴 파티가 끝나고 나면 건축가 시장에 들러서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. 우리 저택에 추가할 새로운 시설 타일을 하나 사는 거죠. 새로운 응접실을 지을까? 아니면 멋진 정원을 하나 꾸며볼까? 이런 식으로 내 저택을 점점 더 크고 화려하게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. 이게 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. 게임 초반에는 당장 점수는 안 되더라도 하인을 더 고용할 수 있는 집사의 방 같은 내실을 다지는 서비스 타일에 투자하는 게 현명해요. 일꾼을 늘려서 엔진을 키우는 거죠. 그러다가 게임 후반이 되면 이제는 그 자체로 엄청난 점수를 주는 조각상 정원 같은 기념물 타일을 사서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 겁니다. 타이밍에 맞춰 전략을 바꾸는 깊이가 있는 거죠. 이런 큰 전략 말고도 우리 가문을 특별하게 만드는 디테일들이 많아요. 예를 들어 어떤 하인을 고용해서 그 하인만의 특별한 능력을 쓸지, 남들 모르게 나만의 비밀 목표를 달성해서 보너스 점수를 챙길지, 또 수많은 손님 카드 중에서 어떤 손님을 내 핵심 인맥으로 관리했지. 이런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만의 가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obsession의 세계를 쭉 둘러봤는데요.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? 과연 이 게임 여러분의 취향에 맞을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. 결론적으로 obsession은 어떤 게임이냐? 첫째, 테마가 정말 풍부해요.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빅토리아 시대 상류 사회 이야기랑 딱 맞아 떨어져요. 둘째, 엔진 빌딩의 재미가 확실합니다. 매턴 조금씩 성장해서 나중에는 정말 강력해진 내 가문을 보는 뿌듯함이 있죠. 셋째, 전략적인 깊이도 상당합니다. 명성, 하인, 손님, 저택, 신경 쓸 게 많아서 머리 쓰는 즐거움이 있어요. 그래서 테마가 살아있는 적당한 무게감의 전략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아마 푹 빠지실 겁니다. 가문의 미래가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. 자, 이 치열한 상류 사회라는 게임의 판 위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플레이어가 되시겠습니까?